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일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치고 뭐고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짓밟히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주지사들이 예배 인원 제한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한다. 그 근거는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지사들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배 인원 몇 프로만 들여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건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보다 낮은 방역법을 가지고서 예배 인원을 제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계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조차 못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고요. 30%만 늘려라. 50%까지 괜찮다. 20%로 줄여라. 그리고 이제는 20명만 들여라.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회 결세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짓밟히고 있어요. 광화문에 모이지 못하도록 차벽 설치하잖아요. 4,500만짜리 강철 펜스까지 주문 제작하잖아요. 광화문 땅까지 파헤쳐버리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집단 형성하지 말라고. 완전히 법이고 뭐고 싸그리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는요, 완전히 무법을 행사하기 때문에 무법부 장관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검찰에서 월성 원전 등 비리를 파헤치면서 그 칼끝이 정치 권력을 향하니까 이제는 윤석열 총장까지 찍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자, 이런 문재인 정부와 집권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마음껏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칼날을 손에 쥐게 생겼어요. 그게 공수처법이죠. 여당이 12월 8일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개혁 입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자마자 다음 날에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독재 수준이죠. 야당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 법안이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토론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심사숙고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릴 텐데 시간 안 걸려요. 2시간 만에 깔끔하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민주당은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거의 180석 의석 가지고 있으니까 처리가 되겠죠.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시킬 계획이니까. 독재예요. 완전히 독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한다는 소리 들어보세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현재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왔고 이제 제도적 개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개혁을 추진해왔어요? 지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청와대잖아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개혁을 해왔습니까? 이 개혁이란 말이 아주 못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개혁인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절대의 권력을 쥐는 거예요.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도록 모든 걸 틀켜쥐는 것, 이걸 개혁이란 이름으로 뒤집어 쓴 거죠. 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 진보 정당인 정의당조차도 비판을 합니다. 정호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시안이라도 정해놓은 듯 최근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줄줄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하고 있다. 174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 지금도 독주해요.
독재로 갔어요. 그런데 공수처 법안 이 칼날까지 손에 쥐게 되면 이젠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청와대 청원에 공수처 폐지에 대해서 올랐어요. 공수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가 내용 읽어드릴게요.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공수처 설치를 하루속히 빨리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들은 건들 수 없게 하고 공수처법 추진, 이는 공수처를 통해 판검사 등 모든 권력기관들을 대통령 밑으로 둬서 장악하겠다는 꼼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 사망과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 석영치 않은 점을 수사하기 위해 지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검찰 수사를 무마시켜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모든 점을 하루속히 공수처를 설치하여 모든 부분들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에 청원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공수처법은 하루속히 폐지돼야 마땅하고 이런 법은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 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공수처 폐지를 청원하니 많은 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청원에 수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해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정권을 빼앗겼다. 그럼 줄줄이 처벌받을 겁니다. 줄줄이 감옥행일 겁니다. 이거 알아요. 죽을 거 많이 아니까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을 이어가려고 유지하려고 발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할게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아무리 수많은 꼼수를 써도 결국은 몰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독재국가 실천했던 정권 중에 무너지지 않은 정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다 몰락하죠. 남아있는 정권이 있어요. 이기는 저 북한. 이 북한조차도 이 대한민국의 무능하고 무지한 정치인들이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숨통이 이어졌지 대한민국 정부가 후원하지 않았다면 북한도 벌써 몰락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숨통이 지금 이어지지만 저 북한 정권도 올해는 못 갈 겁니다. 김정은 올해 못 갈 겁니다. 최고 저놈 모독죄로 제가 북한에 끌려가게 되면 아마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북한 근처 가지도 않을 생각이에요. 저 중국에서 북한 가까운 근처는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가다가 여차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무너져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폐지 청원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느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국민 여론들이 자꾸 모아지고 의견 표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몸짓 같지만 이런 몸짓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강줄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가로막은 담벼락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공수처 폐지 청원에 여러분들이 서명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알려주세요. 얼마나 지금도 독재로 가고 있는지 게다가 공수처라는 칼날까지 손에 쥐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위험해질 것인지 말해주세요. 뭐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도 들려주면은 중간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될 테니까요. 함께 움직여주시고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